안녕하세요. 오늘 5강 나가야겠는데요. 지난 4강에서 배우셨던 것 중에 우리 이제 주격 인칭 대명사 배우셨었고, 그 다음에 소유격 전치형, 명사 앞에 오는 전치형 배우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세르 동사였었거든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데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스페인어에 두 종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는 세르 동사였고 또 하나는 에스타르 동사였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하시죠? 자, 세르 동사하고 에스타르 동사 이렇게 두 종류 있다는 거 배우셨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용법은 뭐만 했었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세르 동사만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르 중에 세르의 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는 yo soy coreano, soy coreano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건 뭐 얘기했었냐면 soy coreano 해서 뭐였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해서 뭘 나타낼 때 보통 국적, 출신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것이 세르 동사다. 보통 세르 동사와 에스타르를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뭐냐면 세르 동사는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 속성,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국적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속성, 그 사람은 참 예쁘다, 그 사람은 잘생겼다, 그 사람은 친절하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그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걔네들은 학생들이다, 그 남자는 의사다 이런 직업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세르 동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세르 동사에서 한 가지 빼먹고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세르 동사에는 세르 말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세르 대의 용법이 있어요. 세르 대의 용법은 이 대는 이제 전치사인데 꼭 맞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영어에 예를 들면 이거에 해당하는데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지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대충의 감을 가지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르 대 하면 세르 대는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출신. 어디 출신이다 할 때 세르 동사를 세르 대를 써요. 그래서 보세요. soy de Corea. 나는 한국 출신이다. 이게 바로 뭐하고 같겠어요? soy Corea. no. 남자면 soy coreano일 테고 여자면 soy Corea. 나.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세르 동사 첫 번째 쓰는 게 뭐다? 출신 얘기한다. 두 번째는 재료를 쓸 때 쓴다. 무엇으로 만들어진 이런 거 쓸 적에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el reloj es de oro 이렇게 쓰시면 보세요. el reloj 뭐다? 시계다. 그쵸? 시계는 세르 대 el reloj 시계니까 3인칭 단수여서 그거에 해당하는 세르 동사 es 썼어요. 그쵸? 그래서 el reloj es de oro 뭐다? 황금이다. 그래서 시계는 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쓰는 게 뭐냐면 소유. 누구의 것이다 할 때도 세르 대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el libro 책은 es el libro libro예요. libro es de Juan 하면 책은 후안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르 동사 아까 말씀드린 직업, 본질, 바뀌지 않는 속성, 그 사람이 무엇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다, 예쁘다, 착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쓸 때 쓰는 세르 동사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용법이 세르 대의 용법. 1번 출신을 나타내서 어디 출신이다, 어디 사람이다. 재료,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el reloj es de oro. 시계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시계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 소유,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것이다. 그래서 el libro es de Juan. libro는 책은 후안의 것이다. 이렇게 쓸 때 쓰는 세르 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실 에스타르 동사는 똑같이 비동사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 쓴다?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상태 중에서도 가변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에 쓴다? 위치,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을 말할 때 쓴다는 거죠. 자, 동사 변화표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거기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Estoy, estás, está, estamos, estáis, están. 제가 지난번에 ser 동사 동사변화 말씀드리면서 무슨 얘기 했었었냐면 동사변화 외우실 적에 그냥 soy, eres, es, somos, sois, son 이렇게 ser 동사 외우지 마시고 yo soy, tú eres, él es, ella es, usted es, nosotros somos, vosotros sois, ellos son, ellas son, ustedes son. 다 외우셨어요? 자, 그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estar 동사도 말이죠.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해요. 보세요. 자, 여기에 앞에 yo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Yo estoy.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요. 그쵸?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어떠한 상태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는 걸요? tú estás. 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él, ella, 그리고 또 usted. 이렇게 쓰인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él está, ella está, usted está. 그 다음에 여기는 칸이 너무 적어서 다 못 쓰겠네요. 그렇죠? Nosotros estamos. 그렇죠? Vosotros estáis. Ellos están, ellas están, ustedes están. 자,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Yo estoy, tú estás, él está, ella está, usted está. Nosotros estamos, vosotros estáis. 여기 아센토 주의하시고요. Ellos están, ellas están, ustedes están.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 예문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está. 우선 está 동사가 첫 번째 뭐로 쓰인다는 말씀 드렸었죠? 상태를 묻는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Cómo está usted? 이런 문장이에요. ¿Cómo está usted? ¿Cómo está usted? 여기에 이 ¿Cómo는 말이죠. 영어에 마치 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 How are you?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Cómo está usted? 그러면 자, 당신은 어떤 상태로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인사할 때에 Buenos días, ¿cómo está usted?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상태를 물은 거죠. 그러면 답변할 때 어떻게 해요? Estoy bien. 자, 지난번에 soy coreano, 4강에서 soy coreano라는 문장 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스페인어는 주어를 많이 생략한다. 왜? 동사만 봐도 주어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죠. 여기 원래대로 하면 yo 이거 들어갔어야 돼요. 그쵸? Yo estoy bien. 그쵸? estoy가 yo에 해당하는 거니까 yo estoy bien. 나는 잘 있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쵸? Yo estoy bien. Gracias. Gracias. 감사합니다. 이거죠.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yo estoy gracias. 그럴 때 보통 yo 쓰지 않고 estoy bien, gracias.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를 나타낼 때. 또 한 가지. ¿Qué tal? 이렇게 물을 때요. ¿Qué tal? 이것은 앞에 얘기한 여기 이 ¿Cómo está usted?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지내? ¿Qué tal? 이렇게요. 인사말 쓸 적에 쓰는 건데 ¿Qué tal? ¿Cómo estás?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어때? 상태가 어때? Estoy cansado. 여기 뭐가 빠졌다? 여기도 똑같이 yo가 빠졌다. 그쵸? 나는 피곤하다. Yo estoy cansado. 그쵸? 그럼 만약에 yo가,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여자면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죠? Yo estoy cansada. 이렇게 쓰셔야 되죠. 왜요? cansado라는 형용사 남성형이니까 여자를 얘기하려면 여성형으로 yo estoy cansada.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것. 그런데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estar 동사가 피곤하다, 어떻다 하는 지금 오늘 나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예요? Estamos contentos. contento 뭐다? 만족스러운, 만족하는. 그쵸? 그래서 estamos. 이 앞에 뭐가 빠져 있다? nosotros. 그쵸? nosotros 빠져 있다. 우리들은 nosotros estamos contentos. 우리들은 만족한 상태이다.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su teléfono está ocupado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셨죠? su teléfono. 지난 시간에 배운 소유 형용사가 나왔군요. su. 자, 이 su는 그의, 그녀의, 당신의. 그 중에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의 전화인지 그녀의 전화인지 당신의 전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그 전화가 그의 전화, 그녀의 전화 혹은 당신의 전화가 está 어떤 상태이다. ocupado. ocupado 원래 하면 바쁜. 그러니까 지금 통화 중이다 이렇게 쓴 거죠. 여기 ocupado 쓴 이유 teléfono 남성 명사다. 그렇죠? 그리고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쓴다? está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동사 쓴다. 그렇죠? 그래서 su teléfono está ocupado. 그의 전화 혹은 그녀의 전화 혹은 당신의 전화는 통화 중이다. 바쁘다. 이런 뜻으로 쓴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예문으로 또 넘어가시면 La silla está libre. 자, 여기 silla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La silla está libre. 자, la silla는 여기 앞에 이렇게 라라고 벌써 친절하게 여성형 정관사가 나왔으니까 여성형이구나. 뭐 뒤를 보니 이렇게 아로 끝나니까 당연히 여성 명사겠네. 그건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렇죠? 의자, silla는 여성 명사예요. esta로 동사 쓰시고 libre. libre는 원래 자유로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칵테일 중에 쿠바 리브레 있는 거 아시죠? 쿠바 리브레 할 때 그게 자유로운 쿠바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럴 때 그 리브레 원래는 자유로운인데 의자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무슨 뜻이다? 비어있는. La silla está libre. 의자는 비어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응용을 해보면 자, 의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무슨 예문이 나왔었냐면 su teléfono está ocupado. 그렇죠? 그러면 그의 전화는 바쁘다. 어떻다? 그의 전화는 혹은 그녀의 전화는 당신의 전화는 통화 중이다. La silla 의자는 está libre. 의자는 비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의자는 그 의자 자리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얘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la silla está ocupa 그 다음에 뭐다? ocupa? 그쵸? 왜요? 여기 텔레포노는 남성명사, ocupado 남성명사, 남성 형용사. 그런데 la silla 여성명사, 형용사 여성으로 일치해준다. 그럼 자, 형용사가 성수 일치하는데 그 중에 수 일치하는 것은 어떤 경우만이다? 오로 끝나는 형용사, 원형이 오로 끝나는 형용사만이다. 그러니까 오가 아닌 다른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것은 성은 일치하지 않아요. 남성, 여성 상관없고 뭐만 일치한다? 수만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는 상관없어요. 얘는 앞에 나온 명사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없이 리브레인데 이렇게 오로 끝나는 형용사는 남성이니까 ocupado, 여성이면 occupa 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말이죠. 그 다음 예문에 La puerta está abierta. La puerta está abierta. La puerta está abierta. 보세요. La puerta. 문. 보시니까 라 있어서 여성 명사인 거 아시고 또 아로 끝나니까 당연히 여성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쵸? 그 다음에 la puerta 문이니까 3인칭 단수. 그쵸? 3인칭 단수니까 동사는 está 썼다. 그 다음에 abierto라는 열려있는 이런 형용사인데 앞에 puerta니까 abierta라고 성일치해줬다. 그쵸? La puerta está abierta. 뭐요? 문은 열려있는 상태이다. 그쵸? 열려있는 지금 상태니까 esta로 동사 썼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상태를 얘기하는 예문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Dónde están ellos?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donde가 어디 이런 뜻의 의문사예요. donde. 그쵸? 전에 한참 돈데보이라는 노래 굉장히 유명했던 적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돈데 어디? 자, 여기 의문문 있을 때
뭐 신기한 거 하나 보이시죠? 뭐다? 여기 의문부호 거꾸로 있는 아이. 그쵸? 보이시죠? 얘 뭐냐면 스페인어에서 의문문 그리고 감탄문을 나타낼 때 말이에요. 의문사 꼭 의문사 앞에 혹은 의문문 앞에서 꼭 의문부호를 거꾸로 찍어주고 의문문 다 쓰시고 찍어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감탄문 어떻게 한다? 느낌표 거꾸로 찍어주시고 쭉 쓰시고 찍어주셔야 한다. 예? 이거 스페인 사람들은 혹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강해요. 왜냐하면 문장 처음에 벌써 앞에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얘는 의문문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스페인어가 다른 서양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주어가 뒤로 가기도 하고 뭐 앞으로 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문문도 굳이 왜 영어에는 의문문의 어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나와야 하잖아요. 스페인어는 그냥 똑같이 주어 동사 쓰고도 끝을 올려서 의문문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호가 그 자유로운 어순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이게 정말 의문문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감탄문의 이 감탄부호도 똑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Dónde están ellos? 자, 원래 이제 주어는 ellos 얘네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ellos,니까 동사 뭐다? están 이렇게 썼죠. 그래서 ¿Dónde están ellos? 이거 뭐요? 위치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están en casa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이 앞에 뭐가 빠졌다? 앞에 나온 얘가 빠졌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están en casa. casa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ellos están en casa.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봐요. 친구하고 전화 쭉 하고 있어요. 너 어딨니 지금? 자, 너 어딨니? 물으려면 의문부호 거꾸로 찍으시고 ¿Dónde estás? 하고 이 뒤에 나오는 이 tú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쵸? 보세요. ¿Dónde estás까지만 나오면 이거 tú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Dónde estás? 혹은 ¿Dónde estás tú?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Dónde estás tú? ¿Dónde estás? 너 어디 있니? 그럼 이제 답할 때 나 집에 있는데 estoy 요 앞에 뭐 생략했다? 요. 그쵸? estoy en casa. 나 집에 있어. 그쵸? estoy en casa.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위치를 나타낼 때도 estar 동사를 사용한다. 한다는 거. 이제 보시면 ser하고 estar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ser 쓰고 어떤 경우에 estar 써야 되는지 구별하셔야 하잖아요. 그 구별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딱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el cielo 이런 말 있어요. el cielo 하늘 이런 뜻이에요. 근데 el cielo es 자, 얘 ser 동사죠. es azul azul 하면 무슨 뜻이냐면 푸르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l cielo es azul 하늘은 파랗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원래 하늘의 속성은 파랗다. 하늘은 파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예를 들어 el cielo está azul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럼 뭐다? 오늘 유난히 지금 하늘이 굉장히 파랗네. 오늘 굉장히 하늘 파랗네. 하늘 파랗네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파랗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4강에서 세르 동사 하면서 마리아 es guapa y simpática 이런 말 생각나시죠? 마리아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쁘게 생겼고 그리고 simpática 굉장히 친절하다 이런 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마리아 es simpática 이렇게 쓴다고 하시면 마리아는 원래 굉장히 심파티카한 아이야. 마리아는 원래 굉장히 친절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걸 s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마리아 está simpática 이렇게 쓰면요. 뭘까요? 오늘 유난히 친절하네.
오늘은 좀 친절하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물론 모든 형용사를 다 이렇게 세르와 에스타르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세르밖에 못 쓰겠죠. 상태를 나타내는 건 에스타르밖에 못 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변적인 그 무엇, 변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의 에스타르 동사, 또 어디에 있다, 위치를 나타낼 때 에스타르 동사 쓰시고, 지난 4강에서 배우신 세르 동사는 무엇이다? 세르 동사는 주어의 본질, 주어의 속성, 직업, 신분 이런 걸 나타낼 때 세르 동사 쓴다는 것이죠. 연습 문제에서 또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실 게 지시 형용사예요. 먼저 지시 형용사의 형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그 este, ese, aquel 이렇게 나와 있죠? este는 이거예요. 이것 할 때 이 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가까이 있는 것 이예요. 그쵸? ese는 뭐다? 그것, 그것의, 이거요. aquel은 저. 이거 이제 문법책에 보시면 이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것. ese, 그것은, 그는 뭐다? 듣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것. 그 다음에 aquel 하면 뭐다? 두 사람 다에게 멀리 있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시 형용사가 남성 형용사니까 보세요. 남성형 있고 여성형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성 복수, 여성 복수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 명사, 남성 단수 명사가 오면 남성 단수 명사에 해당하는 형용사 써야 되고 여성 복수 명사가 오면 여성 복수 명사에 해당하는 형용사 써야 되잖아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보세요. 우리 책에 뭘 설명했냐면 자, 리브로, 책, 그쵸? 보시면 얘 뭐다? 남성 단수 명사잖아요. 여기에 이 책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este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책들, 리브로스가 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estos libros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표 다시 한번 보세요. 표 보시면 남성 단수 este 이 뒤에 este libro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este libro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estos 하면요. 자, 보세요. estos libros. 자, 의미는 어떻게 된다? 이 책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ese는요. 그 책 하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ese libro. 남성이니까. 그렇죠? 그 책들 뭐요? esos libros.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성형 명사 지난번에 많이 썼던 거 뭐였죠? casa였어요. 그렇죠? 집. 그렇죠? 이 앞에 esa casa 이렇게 쓰면 뭘 쓰시겠어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겠어요? 그 집.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이 여러 채면요? 그러면 esas casas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성 단수, 여성 복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aquel은 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저는 aquel 저 책 어떻게 쓰시겠어요? aquel libro 이렇게 쓰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책들 하시면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aquellos libros 이렇게 쓰시겠죠. 그쵸? 자, 혼동되시니까 다시 깨끗하게 하고. 자, aquella casa. aquella casa. 이런 말 있어요. 뭐죠? 저 집. casa 여성 단수, 그러니까 여기 여성 단수에 해당하는 말을 쓴다. 그쵸? 그러면 집들이 여러 채면 어떻게 한다? aquellas casas. 여기 데려온다. 그렇죠? 혼동 안 되시겠어요? 자, 기억하세요. este y. 여기에 나온 애는 남성 단수 대표로 나온 애예요. 그래서 걔는 남성 단수.
남성 복수는 estos. 여성 단수 esta, 여성 복수 estas. 그쵸?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ese, 그. 그쵸? 그래서 남성 단수 ese, 남성 복수 esos. 여기 오로 변하는 거, 에가 오로 변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쵸? ese, esos. 에사는 그대로 에사스 이렇게 가죠. 그쵸? 아겔은 조금 다르게 변하잖아요. 저에다가 아겔인데 복수에 뭐가 더 붙었다? 붙어서 아게이오스가 된다. 그쵸? 단수는 여성 단수 아게이야, 아게이아스다. 자, 그럼 예문 보실까요? 보세요. Esta casa es de mi abuelo. Esta casa es de mi abuelo. 이런 문장이에요. 보세요. 자, casa. 여성 단수 명사다. 그쵸? 여성 단수 명사예요. 여성 단수에 해당하는 지시 형용사 뭐가 왔다? esta가 왔다. 그렇죠? 얘 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esta casa 한 덩어리로 뭐다? 이 집. 그렇죠? esta casa 이 집. 그 다음에 얘 아는 아이다. 뭐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지난번이 아니라 방금 전에 배운 ser de의 용법이다. 그렇죠? ser de의 용법 세 가지 있었다. 뭐였었죠? 첫 번째는 출신. 어디 출신이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재료. 시계는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ser de 썼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누구누구의 것이다. 소유. 그쵸? El libro es de Juan.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이 ser de 누구누구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이 집은 누구누구의 것이다. 이제 이 뒤에 누구누구만 남았어요. 아부엘로 할아버지. 이 미 지난 4강에서 배운 소유 형용사 미 나의. 그쵸? 자, 그래서 이 집은 나의 할아버지의 것이다. 됐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장 보십시다. Este teléfono móvil es de mi hermano. Este teléfono móvil es de mi hermano. 보세요.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 텔레포노 보세요. 전화. 그쵸? 아까 el teléfono está ocupado 이런 문장 했었어요. El teléfono está ocupado. 그쵸? 그 텔레포노 오로 끝나니까 짐작할 수 있다. 남성 단수다. 그쵸? 그럼 그 남성 단수에 이 este로 써야 되죠. 그쵸? 그리고 텔레포노에 모빌이 붙어 있으면 벌써 눈치 빠른 분 짐작하셨지만 텔레포노 모빌 휴대전화죠. 그쵸? 그래서 este teléfono móvil 이 휴대전화는 그쵸? 그 다음에 este 아까 나온 ser de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그쵸? mi hermano mi도 아까 mi abuelo에서 나왔으니까 금방 아시죠? 그래서 나의 형제의 것이다. 이 얘기죠. 여기서 이제 주위에서 보실 건 요거죠. este. 그쵸? 뒤에 남성 단수 este를 썼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건 말이죠. 꽃에. 얘까지만 보면 얘 남성이에요. s 있는 거 보니까 복수구나. coches. 차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남성 복수 뭐다? 복수의 이 뭐였다? estos였었다. 그래서 estos coches. 이 차들은 이거죠. 그 다음에 ser de 또 나왔네. 그런데 이건 소유는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출신이죠, 뭐. 그쵸? 이 차들은 한국 출신이다. 뭐다? 한국에서 만들었다. 한국에서 왔다. 한국제이다. Estos coches son de Corea. 이 차들은 한국제이다. 이런 의미로 쓴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se, esos 이거 나온 거예요. 보세요. 첫 문장 보시면 Ese señor es nuestro profesor de español. Ese señor es nuestro profesor de español.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señor 남성 단수다. 그쵸? 신사, 남자 이런 거죠. 그쵸?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남성 단수형 뭐다? ese다. 그쵸? 생각나시죠? ese 남성 복수 뭐였다? esos였다. 여성 단수 뭐였다? esa 여성 복수 뭐였다? esas. 자, 여기다 써놓고 기억합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럼 ese señor 그 신사. 그쵸? 그 신사는 자, nuestro도 생각나시죠? 우리들의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profesor 교수님이다. 그런데 이 대 아까 제가 조그맣게 썼었죠. 영어에 뭐에 해당한다고. 기억나시나요? 지금 빨리 쓰고 없앨 수 없는데, 그쵸? 영어에 of에 해당한다는 말 했었어요. 그쵸?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 편안하게 이해 빨리 하시라고. 물론 다른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어의 교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사는 우리들의 스페인어 교수님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이 에세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Esas señoritas están en el comedor. Esas señoritas están en el comedor. 보세요. señorita, señorita까지 하면 아가씨, 결혼하지 않은 여성 얘기하는 거예요. señoritas 했으니까 복수죠. 아, 그러면 뭐 와야 된다? 얘 와야 된다. Esas señoritas, 그쵸? 그 숙녀들은, 그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están, esta르가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건 뭐다? en이라는 마치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어디에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아 이건 위치죠. 그쵸? están en el comedor. 식당에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esos chicos. 아, o로 끝나고 s니까 남성 복수구나. 그러면 뭐가 와야 된다? 아, 여기 esos 얘 와야 되는구나. 그쵸? esos chicos. 그 소년들은 son mis 나의 친구들이다. 그쵸? esos chicos son mis amigos.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뭐 남았죠? aquello 남았죠. aquel televisor es de China. televisor 뭐다? 텔레비전 수상기. aquel 얘 남성 단수. 그래서 저 텔레비전은 세르데 나왔다. 치나. 딱 보니까 중국이다. 그쵸? 이거 차이나로 읽으시면 안 돼요. 치나예요. 그쵸? 그래서 저 텔레비전은 중국제이다. 그쵸? 그 다음에 mi ordenador portátil. 아이고 여기 오타가 하나 L 하나 없어져야 해요. portátil. 그쵸? portátil 하면 무슨 의미냐면 제가 갑자기 딱 썼어요. portátil 하면 휴대용 있죠? 휴대하는 것. 그래서 무슨 명사에다가 portátil 딱 붙이시잖아요? 그럼 휴대용 뭐 이런 거예요. 여기 ordenador는 컴퓨터예요. 그러면 mi ordenador portátil 하면 나의 휴대용 컴퓨터.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있죠? 그거를 ordenador portátil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L 없어요. 자, 그래서 나의 휴대용 컴퓨터는 está 어디에 있다? 어디? mesa 여성 단수. 그쵸? 그러니까 aquella로 썼죠. 저 테이블 위에 있다. 그쵸? 그 다음에 muchachas 소녀들 여성 복수구나. 그러니까 앞에 aquellas 저 소녀들은 son mis primas 나의 사촌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앞으로 다시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지시형용사 este ese aquel 저. 그쵸? 남성 단수, 남성 복수는 estos, esta 여성 단수 estas.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ese 남성 단수, 남성 복수는 esos, 여성 단수 esa, esas. 저는 aquel, aquellos, aquella, aquellas. 자, 여기 이 지시형용사를 먼저 다 암기하시고 지금 이렇게 많이 섞인다, 머릿속에 섞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차분히 앉아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쭉 한번 암기하시고 그 뒤에 예문을 다시 보시면 금방 다시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